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진행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사실 요즘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학교 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학교 폭력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 번에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때까지 우리 모두의 지혜와 관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바로 빅마마는 누구일까요? 어떤 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매스컴에서 뵐 때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빅마마 같은 느낌이 드시네요. 네. 크다는 느낌보다도 그 누군가를 모두 다 안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학교 폭력은 정말 당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부모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 모두에게 참 지워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따뜻하게 하지만 또 대응만큼은 냉철하고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학교 폭력의 피해 징후인데요. 뭐든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이제 학교 폭력을 막지 못했어요. 못했다고 한다면 학교 폭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려면 눈치를 챌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아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징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해 부모님들이 나중에 피해를 당하고 나서 거의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네. 아이가 엄마 우리 이사 가자. 나 전학 가고 싶어. 네.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은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볼래.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가족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가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가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침이면은 화장실이나 들어가거나 하면서 배가 아프다 그러고 안 나오고 계속 학교 가는 거를 아이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가출을 일삼아요. 네. 근데 대개 보면 가출하는 아이들 경우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되게 무리지어서 가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자꾸 아이들이 가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걸 되게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벌써 이 상황에 와 있으면 아이는 위험 상황에 지금 닥쳐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부모님들이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이사 가자고 한다든가 예. 네, 학교 가기 싫다든가 예.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느낄 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이들은 보통 보면은 사실 학교 가는 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있는 학교 가는 게 되게 즐거운 거거든요. 네. 아이들 세계에서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온 우주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있는 학교를 가기 힘들어한다는 자체는 아이가 벌써 그 안에서 고통스럽다는 거를 벌써 표현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도 어떤 징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뭐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부모님한테 갑자기 용돈을 많이 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지갑에서 돈을 훔치거나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막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상납하느라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들은 거의 이런 것들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그런 상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프트콘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아이템 같은 거 그런 걸 사서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요. 이런 단톡방 같은 데서 아이들이 소외당하기 싫어서 계속 거기 집착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손에서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더 위험한 것들이 요즘 또 신종으로 또 새로운 방법들이 나왔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체크카드 있죠. 네. 그걸 갖다 체크카드를 뺏는 거예요. 그 피해 학생한테 거기다 계속 돈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학생들한테도 글로 돈을 상납하게 하는 거예요. 그 통장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다가 그다가 만약에 이게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카드를 뺏긴 아이가 더 큰 피해를 받게끔 그렇게 되는 사건들이 요즘 종종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들이 막상 피해를 당했을 때 나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라고 직접 호소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에도 이제 뭐 직접 화법이 있고 간접 화법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아이들이 되게 보면 이렇게 두려워서 자신 있게 부모님들한테 자기 사건의 얘기에 대해서는 잘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반에 어떤 애 계속 매 맞으면서 돈 뺏기는 애 있다. 그래서 남의 얘기처럼 남의 하더라고요. 얘기처럼. 근데 그거를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기껏 아이한테 얘기한 게 너 그 애하고 어울리지 마. 그랬다간 너도 당할 수 있으니까 대신 애들하고 어울려서 괴롭히거나 하면 혼날 줄 알아. 근데 대부분이 그게 가장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는 그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건데 엄마인 제가 몰라서 결국은 밀어버리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럴 때 빅마마의 한 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혹시 네 얘기 아니야? 그러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됩니까? 아이는 입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저기 부모님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머 그러니 그거 큰일 났다.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네가 도와줘야 돼. 그 친구한테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경우는 엄마한테 데리고 와. 엄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서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근데 혹시 네가 친구를 도와주지만 네가 혼자서 도우려고 그러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엄마한테 도움 요청을 하고 그리고 혹시 너한테도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끔 아이한테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표현을 해서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무슨 발견하는 방법 이런 거 없을까요?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 네. 얘기예요. 아이 몰래 들키지 않게 몰래 좀 소지품을 뒤져봐라. 네, 자주 들여다봐라.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가 자꾸 아이가 아끼던 물건이 자주 없어질 경우 이거 대부분 피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또 이유 없이 집에서 주는 용돈보다도 과하게 뭐 고가의 물건이 쌓여갈 경우에는 그건 반드시 그거는 가해학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갖다 유난히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나중에 보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아이 유품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게 낙서장, 일기장이더라고요. 뒤늦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고통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자책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살펴볼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거 애들한테 들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법도 좀 간단하게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카드나 선물 같은 거 작은 걸 하나 사갖고 방에 가서 뒤지다가 아이한테 딱 걸렸다. 엄마가 요즘 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했는데 어머 들켰네 하면서 화이팅!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오늘 빅맘의 행복한 학교 첫 시간으로 학교 폭력의 피해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해서 끝으로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대개 모든 부모님들이 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만 될까 봐 걱정하고 그리고 우리 애가 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피해를 당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우리 아이가 가해를 했을 적에 그 한 아이의 인생이 망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얼마나 지금은 모르지만 고통스러울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이가 절대 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빅마마 조정실 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좋은 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지. 위험을 감지하면
팔뚝에 털이 바짝 서는 스파이더맨의 감각처럼 나는 철문이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할까. 폭력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쓴 김승일 시인의 시 중의 일부입니다. 정말 학교 폭력의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에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관심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